자,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발 금융 충격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5% 폭락하고 내일 아침 한국 코스피는 7%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더 큰 폭락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파시겠습니까? 1번, 수익이 30% 나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아니면 2번, 지금 마이너스 40% 물려서 손실 보고 있는 중소형 잡주? 만약 여러분이 1번, 즉 수익난 미국 우량주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물린 건 아까워서 못 팔아라며 2번을 남겨뒀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번 위기에서 자산이 삭제될 확률이 99%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기가 닥치면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장 강한 자산을 팔아서 가장 쓰레기 같은 자산을 지키는 꼴이죠. 오늘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매도 순서의 법칙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위기 때 우량주를 먼저 팔까요?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본능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처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이 난 주식을 팔 때는 뇌에서 쾌락을 느끼고 손실이 난 주식을 팔 때는 뇌에서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당장 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빨간불 들어온 애플을 팔면서 휴, 이건 익절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파란불 들어온 잡주는 이건 안 팔았으니 손실이 아니야 라며 외면해버리죠.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익난 주식을 팔고 손실난 주식을 물타기하는 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평상시엔 그래도 됩니다. 잡초도 물 주면 자라니까요. 하지만 금융위기는 다릅니다. 위기는 가뭄입니다. 시장의 물, 즉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시기입니다. 가뭄이 오면 잡초는 순식간에 말라 죽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 간신히 살아남죠. 그런데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고 잡초를 끌어안고 가뭄을 버티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전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매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립니다. 위기가 감지됐다? 가장 먼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할 1순위. 바로 꿈만 먹고 사는 자산입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신용의 붕괴입니다. 돈이 흔할 때는 미래에 대박날 거야 라는 스토리만 있어도 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시장은 당장 현금을 내놔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첫째, 실적 없는 바이오주와 테마주입니다. 임상 3상만 통과하면 대박이라던 회사들, 금리가 치솟고 자금줄 막히면 바로 유상증자 때리거나 상장 폐지 당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이라고요? 안 팔면 마이너스 90% 아니 마이너스 99%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0원짜리였습니다. 둘째, 잡코인, 즉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도 불분명한 수만 개의 알트코인들, 위기 땐 유동성이 증발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0원으로 수렴합니다. 셋째,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으로 산 자산입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자기 돈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빚으로 산 자산은 위기가 오면 마진콜을 당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강제 청산당하게 됩니다. 위기 징후가 보이면 레버리지 비율부터 0으로 만드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매도 2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약한 고리의 국가자산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전 세계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가장 안전한 곳 미국 달러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서 나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산 가격 하락과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이중 충격이 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 빠졌습니다.
근데 환율이 20% 올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내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40% 박살난 겁니다. 반면 미국 주식 애플이 20% 빠졌습니다. 근데 환율이 20% 올랐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내 계좌는 본전입니다. 이게 바로 환쿠션 효과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오면 어설픈 한국 주식, 특히 경기를 타는 종목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최악입니다. 위기가 오면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특히 전세 끼고 갭 투자한 물건들, 역전세난 터지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핵심지 한 채 실거주를 제외하고 무리하게 들고 있는 자산은 위기 초입에 과감하게 정리해서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남겨야 할까요? 모든 걸 다 팔고 현금만 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위기라면 현금도 쓰레기가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아니 오히려 더 사야 할 자산. 바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도 아이폰은 씁니다. 전쟁이 나도 윈도우와 엑셀은 씁니다. 기름값이 폭등해도 코스트코는 갑니다. 이런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2등, 3등 기업은 망합니다. 경쟁자가 사라지죠. 그럼 위기가 끝난 뒤 살아남은 1등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때 주가는 폭발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미국 빅테크를 위기 때 절대 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아까 1순위 잡주, 2순위 한국 자산을 판 돈으로 폭락한 이 1등 기업들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이게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살려면 본능을 거스르십시오. 첫째, 쓰레기부터 버려라. 실적 없는 테마주와 잡코인을 정리하세요. 둘째, 약한 나라를 떠나라. 환율 리스크가 있는 한국의 어설픈 자산을 줄이세요. 셋째, 강한 놈을 붙들어라. 달러,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있는 미국 1등 주식을 지키세요. 많은 사람이 금융위기를 공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거대한 부는 위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IMF 때 헐값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 리먼 때 폭락한 애플을 산 사람. 그들이 지금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부의 삭제가 아니라 부의 이전입니다. 멍청한 자산에서 똑똑한 자산으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돈이 이동하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